안녕하세요, 다워월드입니다. 최근에 저는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을 함에 있어서 X 플랫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X에는요, 수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고 세계 각국에 있는 파이오니어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이 X 플랫폼에서 여러 컨텐츠를 공유를 하고 있지만 X에서 공유를 해드리는 것만큼 유튜브에서 그 정보를 모두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X에서 최근에 공유되고 있었던 토픽들을 좀 간추려서 몇 가지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파이커머스 로컬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어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파이오니어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을 했고, 또 영상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파이오니어들의 이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공유를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파이오니어들이 이 파이코인으로 여러 P2P 거래를 지금 일으키고 있고, 이것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만들어 가고 있는 것만큼 코어팀에서도 이 파이코인 거래 관련 이벤트를 기획 중이다, 이렇게 공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이벤트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파이오니어들의 의견을 묻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이코어팀의 공식 디자이너자 모더레이터 중 한 명이죠, 디안지가 이미지를 게시를 했는데요. 참고로 이 모두의 이미지를 보면요, 참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데, 코어팀의 이 미래에 실행될 프로젝트들이 이 모두가 만들어낸 이미지 안에서 힌트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디안지의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확인을 해주면 파이코어팀의 이 타임라인 중에서 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다음에 무엇일지,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는지 대충적으로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항상 그런 힌트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런 이미지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상상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번 이미지를 보시면요, 파이로 결제를 하고 있는 이 파이커머스 상점이 있고, 이 지도, 맵의 위치 마커라고 하죠. 이 마커 모양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파이 상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제 입장에서 이 그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큰 희망사항을 그려본다면 코어팀에서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 API와 연동을 해서 파이코인을 받고 있는 이 판매자들의 상점이나 또 개인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즉 마커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파이오니어들의 거래를 장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파이오니어들 유저 수가 상당히 많죠.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맵 관련 앱을 활성화시키고 개발을 하는데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맵 정보 앱이 나온다면, 현재는 폐쇄형 메인이시기 때문에 수익화가 필수인 커뮤니티 개발자들보다는 어떻게든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코어팀에서 이런 앱을 만들어준다면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지나친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기대치를 좀 낮춰서요, 파이 챗과 같은 곳에 이런 파이 커머스를 위한 채팅 룸이 개설이 되어서 P2P 거래를 장려를 한다라고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파이챗은 파이 앱과 좀 독자적으로 나뉘어져서 파이 D앱으로 따로 개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미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획을 파이챗에서 직접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까지도 희망사항이라면 정말 단기적인 일반 파이 커머스 이벤트가 따로 진행 중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면서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X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코어팀의 GBQQ 지갑에서 코어팀의 신규 지갑을 생성하고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GABT 지갑으로 이동된 파이코인의 양을 분석한 표입니다. 당연히 GABT 지갑에서 우리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GABT 지갑으로 파이코인이 대량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지갑 개수의 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1월에는 총 5번에 걸쳐서 5천만 파이코인이 이동이 되었고요. 그래서 총 2억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이 GABT 지갑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충전이 되었죠. 그것으로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갑 수가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어팀의 타임라인에서는 인간 검증자의 평판도 업그레이드가 이번 12월에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 그 인간 검증자들을 통해서 고착된 이 미싱필드라는 이 신청서들을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12월에 오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달 12월이나 아니면 늦으면 내년 1월 정도에 이 KYC 통과자 관련 또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들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데이터는 GBT 지갑에 충전된 파이코인의 양의 이 데이터긴 하지만은 충분히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의 다음 X 포스팅을 하나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정말 장문의 포스팅이기 때문에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트위터를 보시면 정말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가 오리지널 이 소스의 이 링크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면서 거기에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포스팅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파이 블록체인의 이 TPS라는 기능입니다. 초당 처리 가능한 트랜잭션 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블록체인의 이 TPS라는 수치를 토대로 해서 이 블록체인의 성능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최근에 생겨났습니다. 물론 블록체인의 속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블록체인의 속도뿐만이 아니고 이 보안성과 탈중앙성도 같이 봐가면서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무시가 되고 있고 블록체인의 이 높은 TPS 홍보에만 지금 포커싱이 맞춰져 버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높은 TPS조차도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파이 네트워크 TPS가 7만이다. 이런 기사가 미디어지나 X에서 마구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뉴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끔씩 우연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상당히 고의적으로 거짓 뉴스만을 만들어서 뿌리는 미디어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사이트에 광고를 단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플랫폼에 거대 팬덤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든지 해서 수많은 거짓 뉴스들을 미디어에 지금 뿌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의심을 하고 인식을 좀 개선해 나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에서 이 TPS가 7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 블록체인 필드에서는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레이어 1 블록체인에서 TPS가 7만이다. 사실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TPS가 얼마다 이렇게 숫자로 하나 고정을 해서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데요. TPS는 온라인에서 서치를 할 때마다 그 기준이 각자 다릅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이 아닌 이런 신용카드를 기준으로 TPS 수치를 보면요. 어떤 곳에서는 2000에서 3000 TPS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땐 25000 TPS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25000 TPS를 풀이를 하자면 1초에 25000건의 거래를 처리를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수치가 평소에 초당 거래 건수를 기준 잡는지 아니면 트래픽이 최대로 올라갔을 때 몰렸을 때 TPS를 기준 잡은 건지 또는 그 개발자가 홍보용으로 TPS를 좀 더 뻥튀기 시켜서 올린 것인지에 따라 이게 천차만별 다를 수가 있고요. 어쨌든 블록체인 시장에서 7만 TPS라고 하면 현재로는 이 솔라나나 폴리곤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속도만을 보았을 때는 지금 블록체인 중 거의 탑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7만 TPS, 6만 TPS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이 폴리곤 같은 경우는 레이어 2 솔루션이기 때문에 파이나 이런 솔라나와 같은 레이어 1 솔루션과 비교를 하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빠를 수밖에 없고요. 또 솔라나가 현재 레이어 1 솔루션 중에서 7만 TPS 정도를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TPS 수치는 솔라나 개발진들의 마케팅의 수치일 뿐이다. 이 정도 성능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솔라나가 이 확장성을 위해서 포기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솔라나의 높은 TPS에 관한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가 TPS가 7만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조금 뜬금없는 거짓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쓴 X글을 번역을 해드리자면 일단 파이 백서에는 파이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와 흡사하거나 스텔라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는 스텔라의 코드를 가져와서 개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맞겠죠. 그리고 스텔라는 이렇게 온라인을 보시면 기본 2000 TPS에서 5000 TPS 사이로 이 TPS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정도의 수준은 블록체인 중 가장 빠른 블록체인에 속하는 아주 충분한 TPS 속도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분한 속도라는 것은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에 비교를 하면 아주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미래에는 현재보다 수십 배 이상의 생태계가 블록체인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TPS가 좀 더 높아져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스텔라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텔라의 기본 TPS는 200 TPS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현재 스텔라 거래 처리가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스텔라 관련 개발자들 유튜브나 디스코드에서 오고 가는 얘기를 보면 보통 스텔라의 TPS는
200 정도이다라고 상식적으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TPS 수치는 무엇이냐면 역시나 히스토리적으로 트래픽이 최대치로 몰렸을 때 또는 개발자들이 추상적으로 TPS를 최대화를 해 보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라나의 7만 TPS로 인해서 포기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솔라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선들에 대한 기사를 좀 가져와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블록체인이 스피드만 위해서 노드를 충분하게 늘리지 않고 또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합의 방법 또는 너무나 낮은 수수료로 인해서 디도스 공격에 취약하게끔 오픈이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멈춤 현상을 만들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현재 솔라나의 문제점이다. 이런 기사글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즉 TPS 수치가 높다라고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만은 없다라는 게 전문인들의 시선이고 그리고 스텔라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탑급의 TPS로 운영을 해왔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딱 한 번 1시간 정도의 멈춤 현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해결이 되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파이 네트워크도 스텔라만큼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갖추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이 차트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스텔라가 전체 블록체인 중 하루에 가장 많은 데이터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스텔라가 거의 탑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많게는 하루에 1000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처리가 됩니다. 특히 금융업에서 이미 스텔라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리플보다도 더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인 거래 처리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얘기는 스텔라가 이미 충분한 TPS 수치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더 많은 거래 처리량을 필요로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라이트라는 레이어 2 솔루션을 지금 테스팅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퍼포먼스를 보면요. 스텔라는 이 레이어 2 솔루션을 통해서 약 120만 건의 TPS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레이어 2 솔루션이라는 것은 모든 거래 처리를 블록체인 안에서 다 계산하지 않고 그 외부로 잠시 빼어내어서 계산을 쉽게 도와주다가 그 결과값을 블록체인으로 다시 넣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윗 마지막에 제가 또 다른 링크를 달아드렸는데 파이코어 팀 또한 이미 초기 백서를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런 확장성 문제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항상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스텔라 측에서도 이미 좋은 솔루션을 미리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이에서도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미래 TPS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청사진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트윗을 보면요. 파이 생태계를 보면 정말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들의 파이 코인을 뺏기 위해서 또는 굳이 파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다른 자산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캠 행위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공유된 이 X 포스팅을 보면요. 이 한 사기꾼이 코어팀인 척 위장을 해서 파이오니어들에게 지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메일의 이름이 심지어 니콜라스이고 이 파이 KYC 팀 @gmail.com이라는 계정을 쓰고 있는데 파이코어 팀은 이런 계정이 없고요. 또 KYC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따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KYC 관련 공식적인 정보를 주는 척, 도움을 주는 척해서 마지막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링크를 클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링크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고 당연히 클릭을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메일이 왔다면 바로 무시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모더가 이런 글에 대해서 직접 공지를 한 포스팅이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더의 글을 오랫동안 지켜보았고요. 이 미국 모더가 공유해주는 얘기와 이 객관성에 대해서 꽤 신뢰를 지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X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모더 계정의 글을 가끔씩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최근에 링크를 통해서 많은 사기꾼들이 계정 이름이나 계정 사용자 이름 그리고 지갑의 마지막 로그인 정보, 지갑 주소와 암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링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코어팀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암호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어팀에서 공식적으로 공유한 링크가 따로 있는데요. 이것은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유가 된 정식 링크입니다. 이것과 스캠 링크를 서로 혼동하시면 안 되겠고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흔히 KYC 소명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채굴을 해왔었지만 KYC 신청 기회조차 받지 못한 분들 파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서 KYC를 지속적으로 클릭을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KYC 신청 기회가 뜨지 않은 분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상황을 설명을 해서 코어팀에 제출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 이 신청서 사용 방법은 이렇게 지난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 링크 외에는 현재 따로 KYC 관련 링크를 코어팀에서 공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스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미국 모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X에서 최근에 일어난 뉴스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